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지만 많은 영화들에서 F-22 랩터 전투기는 최강의 전투기로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출동해서 멋진 활약을 보이곤 합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공대공 전투기로 외계인이 침공한 영화에서는 일종의 전투력 측정기 역할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점은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의 전투 상황이기는 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EA-18G 그라울러 전투기가 바로 F-22 랩터 전투기를 잡은 특수한 목적의 항공기인데요. 이 전자전기는 현재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방공망이 깔려있는 위험지역이라도 이 전자전기 편대가 있다면 폭격을 가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아무리 봐도 뭔가 주렁주렁 달린 데다가 F-18 전투기를 개조한 것처럼 보여서 스텔스 성능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폭장량을 자랑하는 것도 아닌데 EA-18G 그라울러 전투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EA-18G 그라울러가 F-22를 이겼을까요? 스텔스 전투기는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적진을 침투해서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서운 무기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도 아주 많은 수를 운용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소수의 특수한 전투기들 덕분에 작전에 투입되는 모든 전투기가 스텔스기가 되는 효과가 있다면 그 영향력은 막강할 것입니다. 이 이상의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EA-18G 그라울러 전투기인데요. 그라울러는 으르렁거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자전기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다는 건가 싶지만 이들의 활약상을 알고 나면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비록 훈련이었지만 EA-18G 그라울러는 최강의 공대공 전투기라는 F-22를 레이더로 락온하여 가상으로 암람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시켰다는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F-22A 또한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미니 전자전기로 불리기도 하지만 전자전에 특화되어 나온 EA-18G와의 전자전에서는 한 수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7년과 2009년에 EA-18G 그라울러와 F-22의 가상 전투훈련이 이루어졌고 EA-18G 그라울러는 강력한 전자전 기능을 사용해 F-22A를 가상 격추시켰는데요. F-22가 EA-18G 그라울러를 잡기 위해 암람 미사일을 쐈지만 전파를 방해하는 전자전 방어 기능으로 이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EA-18G 그라울러가 강력한 전파 공격으로 F-22A 랩터의 레이더를 무력화했는데요. 다음으로 EA-18G 그라울러가 훈련용 암람 미사일인 CATM-120 미사일을 발사해 F-22를 가상으로 격추시켰습니다. 한때 EA-18G 그라울러는 가상 전투였지만 최강이라 불리는 F-22A를 잡은 것이 워낙 이례적인 일인 만큼 킬 마크를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F-22A가 약간 자존심을 구긴 것 같지만 원거리 전자전 전투였기에 EA-18G 그라울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서로 꼬리를 무는 도급 파이트였으면 F-22가 이겼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전자전은 일방적인 유리함을 제공하는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F-22를 잡은 성과만 봐도 대단해 보이지만 EA-18G 그라울러의 진가는 사실 겨우 이런 작은 공중전의 역할이 아닙니다. EA-18G 그라울러는 미국의 보잉이 FA-18EF 슈퍼호넷을 베이스로 개발한 최신의 전자전 공격기인데요. 전자전이란 군대가 적의 네트워크, 레이더, 통신 등을 교란하거나 해킹해서 피해를 주고 아군에게는 정보 및 전자적 면에 우위를 확보하는 군사활동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전자전의 범위를 전자전 지원을 뜻하는 ES, 전자전 공격을 뜻하는 EA, 전자보호를 뜻하는 EP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EA-18G 그라울러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의 통신 네트워크를 감청해서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의 통신 주파수와 레이더 패턴 등을 획득, 해석, 저장하여 목표를 식별하고 분석 및 대응책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RC-135 같은 전자정찰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화 되는데 이는 국가를 불문하고 군사 최고 기밀사항에 해당됩니다. 만약 적국이 자신들의 통신이 노출된 것을 알게 되면 주파수를 모두 바꿔버리기 때문이죠. 강력한 전자전 기능을 가지고 얼마나 압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대규모 실전 사례가 바로 걸프전에서의 사막의 폭풍 작전인데요. 당시 이라크는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서방과 우호적이었던 시절에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방공망들을 거미줄같이 체계적으로 통합까지 시켜놓은 상태였기에 굉장히 강력한 방공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공격이 시작되자 미국의 F-117이 이라크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바그다드를 폭격했고 곧바로 토마호크 미사일의 대공세가 이어졌습니다. B-52 폭격기와 다양한 미 공군과 다국적군 공군의 공격이 이라크의 중심부를 강타했고 39일간의 공습에 이라크는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미군은 공습을 나서기 앞서 먼저 이라크의 방공 지휘시설과 발전소들부터 무력화시켰고 패닉에 빠진 이라크의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들은 다국적군의 방공망 제압작전에 의해서 각계 격파당했습니다. 남아있는 수천 문의 구식 대공포들이 한 발이라도 맞춰보자는 심정으로 허공을 향해 불을 뿜었지만 크게 의미 없는 일이었죠. 당시 이라크군은 레이더를 키면 위치가 발각되어 공격당하기 때문에 레이더를 키지도 못할 지경이었는데요. 미사일 발사는 물론 전투기 출격조차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전투기가 출격해도 지상 관제소가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못하니 요격 지시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미국의 이라크 공격 3일 후 이라크 전투기는 아예 출격 자체를 못하게 되었고 39일간 다국적군의 항공기 10만여 회 출격 중 손실률은 0.0344%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피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이런 사례를 통해 전자전 기술이 빈약하면 아무리 강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현대전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자전 공격에 의해서 눈이 멀고 귀가 막힌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EA-18G 그라울러는 2009년 말부터 전력화되었는데요. 2011년 3월 20일 미국과 프랑스, 영국의 다국적군이 참여한 오디세이 새벽 작전에서 EA-18G 그라울러 5대가 첫 실전 투입된 바 있습니다. EA-18G 그라울러는 미 해병대의 AV-8B 해리어 공격기와 함께 활동하면서 적군의 교신을 교란시키는 전자전 지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EA-18G의 전자전 장비로 리비아군의 방공망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며 공습 작전을 성공시키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EA-18G 그라울러가 최강의 전자전기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A-18G 그라울러는 많은 전자전 공격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전력에 속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EA-18G 그라울러가 단순히 전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우월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공중에서 다른 기체들의 전술적 결정을 담당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자전기는 먼 거리에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방식입니다. 스탠드오프 제밍, 즉 원격 지원 제밍 방식을 보통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EA-18G 그라울러는 기본 베이스 자체가 초음속 전투기인 FA-18EF 슈퍼 호넷인 만큼 빠르고 뛰어난 기체이기에 전방에서도 활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자전기와 달리 EA-18G 그라울러는 원격 지원 제밍에 근접전에서의 전방 지원 제밍, 호위 지원 제밍까지 다양하고 더욱 강력한 전자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A-18G 그라울러가 강력한 제밍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AN/ALQ-218 리시버가 두 날개 끝에 각각 하나씩 장착되어 있습니다. 광대역 수신기 역할을 하는 이 리시버가 적의 레이더 전파를 수집하고 특성을 분석하며 동체 아래에 달려있는 AN/ALQ-99F 다대역 전술 제밍 포드 3기가 방해 전파를 적의 레이더의 발사에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이 제밍 포드는 5개까지 탑재하는 것이 가능한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제밍 포드가 큰 이유는 일반적인 전투기들과 달리 굉장히 높은 출력으로 적의 지대공 레이더를 무력화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레이더에서도 전자전 기능을 수행합니다. AN/APG-79 A4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는 일반적인 전투기를 15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AN/APG-79 A4 레이더는 적 레이더 주파수 대역에 맞춰 고출력 빔을 방사해 적의 레이더를 순간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가 가까이 있다면 더욱 고출력의 빔을 방사해 적 전자장비의 회로를 태워버려 영구적으로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기로는 대레이더 미사일인 AGM-88 함 미사일 2발이 있어서 적의 레이더를 기만한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까지 가능하고요.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암람 미사일 2발 등을 탑재할 수 있어서 공대공 전투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스트라이크 패키지에는 2대의 EA-18G 그라울러가 동원됩니다. 미군이 대규모 공습을 나서기 전에 토마호크 미사일로 적의 방공시설을 1차적으로 파괴하면 EA-18G 그라울러로 공습 편대군을 넘어가는 전술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항공모함에 탑재되어서 어떤 곳이든 공격할 수 있는 것이 강력한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A-18G 그라울러는 다른 전자전기와 달리 전방에서 다른 전투기와 함께 다니며 작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천후 최강의 전자전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EA-6 프라울러는 조종사 이외에도 3명의 승무원이 더 필요하여 4인승 항공기였으나 EA-18G는 전자전과 관련하여 자동화가 많이 진행되어 2명의 승무원만 탑승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앞으로 EA-18G 그라울러는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존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미국 해군이 EA-18G 그라울러 2대를 다른 항공기로 원격 조종하는 실험에 성공했는데요. 무인화한 EA-18G 그라울러 2대를 슈퍼호넷 전투기가 원격으로 조종해 21가지 훈련 임무를 완수했다고 합니다. 향후 EA-18G 그라울러는 슈퍼호넷 블록3와 같은 업그레이드된 사양으로 개수되고 새로운 전자전 장비인 NGJ 넥스트 제너레이션 제모 탑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ALQ-99 제밍포드는 자가진단 기능의 잦은 고장으로 고장난 상태로 임무에 투입된 경우가 허다하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라울러가 운용하는 AN/APG-79 A4 레이더의 강력한 전파로 인하여 제밍 기능이 방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게다가 제밍 포드의 크기나 형상이 너무 커서 항공기의 최고 속도에 제한이 생긴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NGJ 포드가 탑재되면 이 같은 단점들을 보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NGJ는 저대역, 중대역, 고대역의 3가지 제밍 포드를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A4 레이더 기술을 활용하여 원하는 곳으로 제밍을 집중하는 등 새로운 능력과 획기적인 전파 방해 능력을 선보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A-18G 그라울러는 원래 IRST,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를 장착하지 않았지만 호주 공군이 레이시온에 AT 플리어 포드를 채용하면서 표적에 대한 시각적 식별 능력을 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차세대 그라울러도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ILST를 장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A-18G는 지금까지 160대 이상 생산되었습니다. 강력한 전자전 기능을 수행하는 EA-18G 그라울러는 어찌 보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보다도 더욱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전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많이 펼친 만큼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참 부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강력한 전력이 있다면 좋겠지만 전자전기 운용에 앞서서 방대한 전자전 데이터와 정찰기, 이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강력한 전자전 체계가 만들어진 데는 미국에서도 수많은 노력과 엄청난 예산, 오랜 세월과 많은 경험을 통한 보완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럼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